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잇따른 대권 행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 보수진영 전 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가 관용차를 사용하고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 청구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이후 연평균 출장은 113일. 코로나19로 방역과 경기 회복에 지역사회가 전력을 쏟고 있는 올해도 출장일이 67일이나 됐다며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질타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우려스럽다. 제주 현안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휴가를 받아 마포 포럼에 참석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이때 관용차를 쓰고 서울본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특정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사께서 휴가차 갔는데 관용차 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사적 근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그 심각한 공무원 윤리 위반이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전제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측근 인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청과 공기업 등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측근이나 선거 캠프 출신이 30%를 넘어 당초 개방형 직위 취지를 무색해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멤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일로절로 로비해서 들어온 거 있고 다 저희 여의도 지식포럼 출신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니까 제주도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제주형 뉴딜과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현안 질문도 나왔지만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 비판에 모두 묻히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해 가산세 2천여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공사가 동복 북촌 풍력단지의 관리동과 변전동 건물에 대한 취득세 5,100만 원을 3년이 지난 최근에야 납부하면서 가산세만 2,4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은 사업 초기 업무 담당자들이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에서 물 사용량을 줄여 하수 발생량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인데도 제주도가 건물 준공을 위한 눈속임 대책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을 앞둔 드림타워에서 예상되는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은 5,000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하수 발생량을 45% 줄이는 내용의 하수 처리 계획을 세웠고 제주도는 지난 6일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하수량 5,000톤 가운데 도도하수장 처리량이 2,200톤, 중수도로 다시 이용하는 양이 1,000톤, 그리고 친수 용수로 하천에 방류하는 양은 1,700톤가량입니다. 그런데 절수기를 설치해 오수 발생량을 2,000톤 줄이게 되면 도두 하수장으로 가는 하수량은 당초 2,200톤에서 220톤으로 줄게 됩니다. 문제는 절수기를 설치해 물 사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오수 발생량을 절반 가까이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일부 학교에 대한 실증 결과 절수기기를 활용한 저감량은 20% 수준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상으로는 50%까지 되는 곳이 있다 하는데 아직 실증적으로 이렇게 30% 넘게 물 사용량을 줄였다 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절수기기 설치로 오수 발생량을 5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에너지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드림타워는 45%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롯데호텔과 라마다호텔의 경우 절수기기를 운영해 50%가량 줄어든 사례도 참고했다는 겁니다. 오수 계획 발생량은 4,968톤인데 거기에서 45%를 했을 때는 2,236톤이 나와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도두 처리장의 하수 처리 포화 문제로 드림타워 측이 오수 발생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 여부는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60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백신 접종자 절반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숨진 60대와 같은 병원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도민 188명 가운데 지금까지 95명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증상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접종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60대에 대한 부검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취수원인 강정천에서도 확인되면서 환경부가 제주 지역 정수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충은 1차 조사 결과 깔따구류 유충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월대천을 취수원으로 연동과 노형동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제주시 월산 정수장. 환경부 정밀조사반이 시료 채취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취수원인 강정천에서 확인되면서 지하수가 아닌 표층수, 즉 하천에서 물을 뽑아내는 나머지 5개 정수장을 우선 정밀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가운데 강정 정수장처럼 여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속 여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은 어승생과 오라 2곳. 환경부 조사반은 비슷한 정수 상황에서 유충 발생과 유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도내 17개 정수장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험을 돌아가면서 봐야 되냐. 유입적이 유충이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얘들 있는지 없는지 살겠는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추가 접수된 수돗물 유충 신고는 오늘 하루에만 21건. 지금까지 29건이 접수된 가운데 발견된 유충은 1차 조사 결과 깔따구류의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깔따구류는 주로 하천에서 서식하면서 성충이 되면 날벌레가 되는데 종류가 수백여 종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한 생물종 확인은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머리 쪽 바로 아래 작은 발 같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대량으로 취급 시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원으로 보고된 사례는 몇 개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수돗물 깔따구 사태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정수장을 점검해 깔따구 유충이 없다며 안전하다고 밝힌 지 불과 석 달 만에 유충이 확인된 겁니다.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다는 거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번 유충 발생 사태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 달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제주도의 판단과 다르게 수돗물에서 깔따구류가 확인되면서 명확한 유입 원인 파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 수돗물 유충 사태에 학교 급식 위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도내 학교 급식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없지만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식단에 생채소나 과일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열조리 음식 위주로 제공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교육청은 유충이 확인된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초중고교는 14곳이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강정 정수장 권역 9개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삼다수 2만 병을 배분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목사 부부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코로나19 29번째와 33번째 확진자인 이들 목사 부부는 10여 차례의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숨겨 산방산 온천 방문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113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방역비와 검사비,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 등이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도내 한 고교 교장이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모 고교 교사 A씨는 최근 도교육청에 교장 B씨가 자신에게 볼펜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욕설을 했다며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장이 일방적으로 응모한 교육청 공모 사업을 피해 교사에게 추진할 것을 종용하자 교사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사 A씨와 전교조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7시 제주시 연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 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차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림 해상풍력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림 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회는 해상풍력 사업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마을 대표 관계자 소수의 의견만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당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원 FC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온라인 미디어 데이를 열어 팬들과 소통하며 모레 열리는 경기에서 총력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